자, 이번엔 최근에 있었던 청라고 2학년 기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러한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항함수라고 했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분자가 0으로 갈 때 f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결국 f의 1의 값이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1 대신에 f1을 집어넣는 순간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5의 값이 f'의 1이 되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건 1 더하기 5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은 기본적인 부정형 극한 계산인데, 일단 식을 다시 옮겨와 보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의 x 플러스 7의 빼기 3이에요. 그럼 분자 분모가 공통으로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0인자가 들어있을 거고, 분자의 켤레를 곱해주시게 되면 루트의 x 플러스 7에 더하기 3을 똑같이 위랑 아래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주고 나니까 분자를 전개했을 때 x 더하기 7에 마이너스 9가 되면서 x 빼기 2가 되고, 얘랑 얘가 이제 죽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남는 것이 분모에 있는 것만 남으니까 x가 2로 갈 때 루트의 x 플러스 7에 플러스 3, 요거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로 갈 때 루트 9 더하기 3이니까 답은 6분의 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자, 3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러한 식을 만족을 시킨다고 했는데, 일단 양변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좌변 0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8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16에다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0 되면서 똑같이 0이 되죠. 그럼 우변에 있는 다항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이야기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1에 4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2에다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에 10이 되면서 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변의 인수분해 결과는 x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5일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과정은 x 플러스 2로 나누면서 동시에 극한값을 줄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x 플러스 2는 약분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fx로 보시고 대입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됩니다. 1번이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함수 fx가 x는 b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 함수를 미분해보면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의 x에 더하기 12가 되겠고, 6으로 인수분해해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1과 2가 될 거고, 1이라는 지점에서 양에서 음으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1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의 값이 바로 1인 걸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극대값 2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f의 1의 값이 2라는 소리가 되겠죠. 1을 대입하시면 요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7 더하기 12가 되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5가 2가 될 거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5번 문제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극한들을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0에서의 우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0에서의 우극한은 3인 거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0의 좌극한에서 이 친구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0보다 조금 작은 거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요 값은 1보다 조금 작겠죠. 그러니까 f의 1의 좌극한을 보자는 이야기가 되고, 1의 좌극한 보니까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 있는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y축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1에서의 좌극한을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즉 f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값이 1이니까 1이 되겠죠. 요거 3개 더해주시면 답은 4번 6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은 함수 fx가 역함수를 갖도록 이라 그랬는데 역함수를 가지겠다라는 이야기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란 소리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f의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f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저 함수를 미분해 보면 f 프라임의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의 플러스 4a가 될 거고,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기 때문에 얘가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x축이랑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x축보다 위에 있어 줘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상황을 만족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테니 판별식 조사하시면 a제곱의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0 이상 a가 4 이하가 될 테니 구하는 정수 a의 개수는 5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k랑 저 3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얘가 접하는 건지 아니면 뚫고 지나가는 건지, 요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을 건데, 문제를 생각해 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물론 이제 그래프가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긴 했지만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는 소리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만 있고 싶으면 f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만 하고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게 될 거고, 뭐 혹시나 삼중근을 가지는 3차 함수의 형태가 되더라도 이제 감소함수랑은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결국 교차하는 직선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형태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라 하더라도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랑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뚫고 지나가는, 교차하는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접선이 아니란 얘기죠. 접선이 아니란 얘기야. 자,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저 구간 안에 속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점의 좌우에서 대소가 바뀌려면 결국 우리는 저 두 개를 연립해서 사이값 정리를 써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사이값 정리.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3차 함수 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x 3승의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의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 알파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3,1 안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요 좌변을 f의 x라고 한번 해보시면 결국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1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면 돼요. 자,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에 마이너스 24 빼기 k가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f의 1은 마이너스 k에다가 12가 되네요. 12. 그럼 얘네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2, 요게 이제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해주게 되면 1을 곱하는 거니까 이제 똑같을 거고, k 플러스 24에 k 마이너스 12, 요게 이제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고 k의 값이 12보다는 작아야 될 건데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요 11이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23이 되겠고, 두 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2,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고 g분의 f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g분의 f, 얘가 문제에서 연속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애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 함수 성질 중에서 연속 함수끼리 곱한 것도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g분의 f라는 함수랑 g를 곱한 함수, 즉 f라는 함수가 얘도 연속이어야 돼요. f가 연속이면 돼. 그러면 f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결국 1을 기준으로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위아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8과 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2가 0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a의 값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일단 연속함수가 됐는데, 연속함수 g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연속함수가 아닐 거니까 g가 0이 아니어야 되고, g가 0이 아니려면 이게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x축과 만나지 않고 떠 있을 거니까. 그럼 g의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얘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는 크고 2 루트 3보다는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a의 값이 4일 때, 그리고 b가 최대정수 3일 때가 되겠고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a의 값이 작을 때 마이너스 3일 때랑 b가 최소정수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5번 13이 되겠습니다. 13. 자, 이번엔 9번입니다. 다항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발산하고 다항함수니까 이제 발산할 거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분자분모 차수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분자도 2차여야 되겠고, 따라서 f의 x는 x 3승으로 시작이 되어야 요거 지워지면서 2차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분의 2는 6분의 4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의 b가 3분의 2가 되려면 얘는 2차의 계수가 4여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건 1차 항이랑 상수니까 두 개 정도는 미지수를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나를 봤더니 이러한 값이 존재한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f는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죠. f-2가 0이래요. 자, 그럼 요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에다가 4, 4,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b가 되니까 2a의 마이너스 b는 8이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다에서는 x가 2로 갈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데, 분자가 확실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f의 2 빼기 4가 0인 거니까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값이 4가 된다는 소리고, 2를 또 대입해보니까 8에다가 4, 4, 16에다가 플러스 2a에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2a에 플러스 b라는 애가 2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요 애랑 연립할 수 있죠. 연립해보면 더했을 때 b가 소거되니까 4a는 8에서 마이너스 20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넘어갔을 때 b는 8이 다시 빠지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마이너스 14.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대입하게 되면 이 fx라는 애는 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에
AX면 마이너스 3X, B 대신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고요. 구하고자 했던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600이 14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조건 가를 보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고 x제곱이니까 f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x가 1로 가는데 이거의 내용물이 x-1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x-1에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하시고 리미트의 대상에 들어있는 그 함수와 어쨌거나 지금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한 칸 밀어줄게요. 그럼 왼쪽으로 한 칸 밀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f의 x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k는 똑같고 나누기.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얘는 x가 되겠고 요거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왼쪽으로 한 칸 밀었기 때문에 1에서의 극한은 0에서의 극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f가 이제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여야 돼. 그럼 가만히 보니까 0으로 가면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f의 0의 값이 k인 거 확인이 될 거고, 그럼 k 대신에 f0을 대입하게 되면 x분의 fx-k라는 요 부분은 0에서의 미분계수로 수렴하게 됩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0을 대입하니까 2분의 f'의 제로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f'의 0은 2k가 되겠죠. 2k. 자, 다항함수기 때문에 요게 상수항, 요게 1차항의 계수가 될 거고, 따라서 fx라는 애를 우리는 x의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k 결정하라고 저기 있는 조건이 있는 거니까 16은 f의 1이면서 그 값이 3k에 더하기 1 되죠. 넘어가면 15가 되기 때문에 k의 값이 5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11번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는데, 지금 조건 가를 보니까 hx에 관련된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h의 x가 f의 x이거나 아니면 h의 x가 gx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hx가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h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8. 요때 어쨌거나 h를 결정하라는 소린데, 지금 g랑 그러니까 h가 이 f랑 g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f라면 그냥 10이라는 상수함수일 거고, g가 되면 이제 2차 함수일 건데,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는 최고차 계수가 2짜리죠. 최고차 계수가 2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건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8은 f랑은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h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이야기는 저 마이너스 8의 출처가 gx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10인 지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제 이런 상황일 건데, g가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2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그 최소값은 g의 최소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g의 최소값. 그럼 이제 얘가 요 라인이 마이너스 8이면 10인 라인이 요렇게 지나갈 거고, 그러면 얘가 g고 얘가 f니까 h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섞여 들어가는데 연속이어야 된대. 연속. 그러면 이거를 h가 f 또는 g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갈아탄다는 이야기인데, 연속이려면 결국 교점에서 f랑 g가 만나는 이 교점에서 갈아타야지만 연속으로 가겠죠. 근데 보면 만약에 이쪽을 타거나 이쪽을 타게 되면 위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조건 나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h는 교점 바깥에서 fx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fx. 그
그 다음에 h가 최소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8이라는 최소값을 가진다 했으니 이 교점의 사이에서는 g를 타고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h의 그래프가 된다고. h의 그래프.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과 2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저 a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4분의 a일 때죠. a가 4분의 a일 때. 즉, 요 지점이 4분의 a가 꼭지점인데 그 4분의 a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g에다가 4분의 a를 대입시켜 주시면 16분의 a제곱의 2배니까 8분의 a제곱에 4분의 a에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에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8이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자, 넘깁시다. 8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a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8을 곱해 주시게 되면 a제곱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48이 0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a 더하기 12에다가 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국에 a의 값이 마이너스 12거나 4거나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4겠죠. 4. 그러면 요 4분의 a라는 지점이 1이었단 소리가 되고 그럼 gx의 식을 다시 결정해보면 gx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기 때문에 2가 과연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이것도 이제 모르고 마이너스 3도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이번엔 10이 되는 지점, 즉 이 교점의 x좌표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gx가 10이 되는 지점을 또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럼 얘를 넘겨서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빼기 8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들이 각각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h의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다는 이야기니까 h의 마이너스 3은 f의 함수값인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h의 2는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럼 g에다가 2를 대입하는 소리가 되니까 g2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4 곱하기 2니까 8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10이랑 마이너스 6을 더해주시면 3번 4가 정답이 되겠죠. 4 12번입니다. fx가 2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극대값이 4분의 9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 안쪽에 있는 x제곱 빼기 tx-2t라는 애가 x축이랑 이렇게 안 만나버리면 절대값을 씌워봤자 이렇게 되니까 극대가 없겠죠.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겠다라는 이야기는 원래의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났다는 소리가 되고 그걸 접어 올린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x축 지나가면서 자,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인데 얘가 극대값을 가지는 지점은 결국 요 지점이 될 거예요. 요 지점. 근데 요 지점은 원래 함수가 접혀져 내려가 있었을 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원래 함수의 꼭지점이 접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극대값은 2차 함수의 축에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지점은 2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네요. 2분의 t. 그죠? 그럼 2분의 t를 대입했을 때 4분의 9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바로 f에다가 2분의 t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2분의 t 대입하면 절대값에 4분의 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에 4분의 t의 제곱에 더하기 2t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바로 4분의 t제곱 더하기 2t로 벗기면 되겠고 그 값이 4분의 9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4를 곱해서 넘겨주시면 t의 제곱에 플러스 8t
마이너스 9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t의 값은 요게 지금 t 플러스 9에 t 빼기 1이니까 양수면 1 나와야 되겠죠. 1. 그래서 일단 t의 값이 1인 걸 찾았어요. t의 값이 1인 걸 찾았고, 그 다음에 fx는 어쨌거나 요 함수인데, 요거 일단 t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시켜주면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안쪽에 있던 2차 함수가 원래 x축과 만나는 지점은 2하고 마이너스 1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찾아볼 건데, a는 어디 있냐면 1,0이에요. 근데 t가 1이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2분의 1짜리지, 그치? 그럼 1은 어디 있을 거냐면 이쯤 어딘가에 있어요. 이쯤 어딘가에 a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0,-2인데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이 어딘가에 0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y축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건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b가 있을 겁니다. 내려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P는 어디 있을 거냐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겠대요. 그럼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얘와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P가 되면 넓이가 최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일입니다. 저 삼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P의 좌표를 일단 찾아야 되네요. 넓이 필요 없고 P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P의 좌표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AB의 기울기를 먼저 보세요. AB의 기울기. 선분 AB의 기울기는 얼마니 이거? 1분의 2니까 2죠. AB의 기울기가 현재 2인 상태야.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을 찾을 건데 가만 보면 얘는 위로 접혀 올라간 2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때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의 더하기 2 얘가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과 접했다.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요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0인 상태야. 근데 이참수랑 직선이 접하게 되면 연립해서 나오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죠. 완전 제곱식. 그럼 결국 얘도 완전 제곱식이란 이야기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는 지점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P의 x좌표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지? 자, 그럼 B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4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래서 2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4분의 5가 B의 값인 걸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2랑 4분의 5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겠죠.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최고창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최고창의 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fx가 2라는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 나왔던 이야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fx의 식을 쓸 수 있겠죠. 얘는 x 빼기 a에 x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곱미분하기 귀찮으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의 3a의 x 플러스 2a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f의 프라임의 x는 2x의 빼기 3a 요렇게 되겠죠. 2x 빼기 3a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3a가 3인 거니까 a의 값이 1이 되겠죠. 근데 그 a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럼 fx의 식을 결정하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gx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가 f를 알고 있으니까 g를 다시 써볼 수가 있겠고, 그럼 gx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얘를 보니까 f에 x 플러스 b 넣고 x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뺐기 때문에 2차가 소거가 될 거고 1차씩만 남을 거예요. 1차씩만. 자, 그래서 그 1차씩만 일단 좀 계산한 걸 적어드리면 계산된 게 2bx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3b. 계산해보면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극소값을 가지고 싶대요. 극소값을.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기억 보면 f의 마이너스 1이죠. 기억이. f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될 거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값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 건데, 니은 여기다 봅시다. g가 극소값이 3이냐라고 물어봤어요. g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g는 1을 기준으로 갈리죠. 근데 이 f라는 이차 함수를 보니까 얘는 축의 방정식이 2분의 3인 상태예요. 축의 방정식이. 근데 이 대칭축이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f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이놈의 대칭축이 2분의 3인 상태인데 1보다 작을 때 f를 택했기 때문에 f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잘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g의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감소하는 곡선이 있을 거고 요걸 이제 1에서 자른 거죠. 1에서. 그 값이 이제 얼마일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선이죠. 직선이 와서 붙을 건데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직선이면 극소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직선이어야만 해요. 올라가는 직선. 올라가는 직선이라는 소리는 얘가 기울기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b의 값이 양수일 때가 됩니다. b의 값이 양수.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거나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gx가 극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결국 g의 1이 얼마냐 이 얘기인데, g의 1이면 1이 a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g에다가 1을 넣겠다는 이야기는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f에다가 1을 넣는 거랑 똑같아. 근데 fa가 얼마라 그랬냐면 2라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극소값이 요거 1일 때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3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얘는 틀렸어요. 그럼 이 1,2가 요 직선 위에 점이면 되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또 해봅시다. 그럼 1,2를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2는 1을 대입하니까 2b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3b가 되겠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양수 b의 값은 2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현재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결정이 되겠고, 4x에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이제 gx까지 결정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디귿을 보시면 이 gx 위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구하고자 하는데 a랑 b랑 c의 x좌표를 줬어요. 그러면 좌표를 먼저 구해보시면 a는 0을 대입하는 거죠. 0을 대입하면 1보다 작은 쪽에 들어가니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x좌표가 1일 때인데 1일 때는 요거였죠. 2가 돼요. 2. 그 다음에 c는 2분의 3을 대입하는데 이 2분의 3은 1보다 큰 지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럼 여기다 4배하면 6에서 2를 빼니까 요거 이제 4가 돼요. 4. 자, 요걸 좌표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3이냐고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으면 신발끈을 써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제 A랑 C가 지금 Y좌표가 4로 갔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2였으니까 여기다가 4를 그렸을 때 얘가 A고 얘가 C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니까 선분 AC의 길이는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4부터 2까지 2가 되는 거니까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면서 3번이 됩니다. 3번. 자, 이제 14번입니다. 함수 f가 주어져 있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0보다 클 때는 뭐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처럼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지점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사이의 기울기가 프라임C가 되는 그러한 C가 요 안에 들어갈 때 그 개수를 G의 A라고 하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2x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플러스에 3인데 3이 없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친구는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2x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더하기 3으로 소거시키면 되죠. 그러면 쟤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x축이랑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만나겠죠. 0에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일 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3이잖아요. 1, 마이너스 3. 자, 근데 저 fx를 구간별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6x에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도함수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6으로 좌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0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될 거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지점이 1일 거고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1, 마이너스 3인 그러한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 뒤에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A까지를 보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1부터 A를 하나 잡아. 뭐 요런 데에다가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좌변이 되는 거고 얘랑 지금 같은 순간 변화율이 몇 개 있냐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몇 개 있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니까 일단 이 왼쪽 구간을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고 요 안에서 보는 건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쪽도 다항함수고 이쪽도 다항함수라서 미분 가능인데 0에서까지 미분이 가능하니까 F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몇 개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 가만 보면 요거 이제 여기가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한번 0을 찍는 지점이죠. 0을 찍는 지점. 그럼 이제 계속 모든 음수값이 잘 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0이 되고 다시 이제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접선이 여기 어딘가에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 나왔으면 이쪽에서도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도 C가 있고 이쪽에도 C가 있고 이쪽은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C의 개수가 2개 이렇게 된다고. 그때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구간 오른쪽 끝에 값이 정해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개수 요거 C가 되죠. 요 C의 개수가 GA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요런 데 있으면 C가 2가 2개 있는 거니까 GA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올 때 계속 이제 이렇게 2개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억 보니까 1로 갈 때 GA가 2냐라고 물어봤어요. 1로 갈 때. 아예 그냥 G에 대한 거를 생각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한 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방금 그렸던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인데 상황을 좀 잘 보시면 그래요. A라는 애가 요런 곳에 꽂혀 있을 때 아까랑 비슷하게 꽂아봤어요. 요 지점에 꽂혀 있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그 지점이 이제 2개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이렇게 C가 2개일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가 경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보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얘가 원점 대칭 함수기 때문에 C가 2개가 항상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아래로 블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내려가서 있다고 치면 이 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접점을 기준으로. 그럼 C가 이쪽에 있을 때 두 개 잘 나오죠. 두 개 잘 나와. 이 왼쪽에 있을 때도 A가 한 이쯤 꽂혔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기울기는 뭐 이쯤 어딘가에도 비스무리하게 하나 있겠고, 원점 대칭이니까 또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으면 만족시키는 값이 이쪽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뭐 한 이쯤 어딘가에서 나올 거니까 가파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될 건데, 이쪽 접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값은 얘 말고는 없어요.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켰을 때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되는 지점은 이 접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여기를 벗어나면 확실하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접점일 때 x좌표가 a가 되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첫 번째 GA의 불연속 지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벗어나게 되면 계속 두 개 가다가 결국에 또 언제 불연속이 생길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특이한 지점은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을 쭉 끌어다 썼을 때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지점이 A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지점이 A일 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두 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원점 대칭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근데 얘네 둘을 연결하면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생각 잘 해보세요. 여기부터 요 왼쪽을 연결하면 전부 다 기울기가 음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음수인 거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지점 내에서 마이너스 1부터 A 내에서 이거 극값 하나밖에 없어요. 극값 하나밖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두 개 잘 나오다가 요때 처음으로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불연속 포인트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로 넘어가게 되면 A가 이쯤 있으면 이제 요 파란 선의 기울기와 같은 순간 변화율은 이쯤 어딘가에서 나올 거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쪽은 감소 구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전부 음수니까 이렇게 양수값이 미분계수로 등장하려면 증가 구간 어딘가에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노란색의 값이 경계 지점이 된다고요. 노란색 값이.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좀 흐려서 잘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결국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와 같은 함수값을 공유할 때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이거를 감안하고 일단 기억을 보시면 1일 때면 이렇게 이제 극점일 때죠. 아까 여기가 1,-3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의 값이 이제 두 개일 거냐 이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접점의 오른쪽이 되면 두 개인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쪽에 하나 있을 거고 원점 대칭이니까 요쪽에 하나 있을 거라서 두 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G라는 애는 일단 1일 때는 연속이죠. 1일 때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기억은 맞아요. 오른쪽에 표시를 해놓읍시다. 기억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GA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두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기서 접점 그어서 요 접점의 좌표가 A가 됐을 때 요때 한번 불연속이 되죠. 불연속. 여기 벗어나게 되면 요때 한 개다가 두 개로 점프하니까. 그럼 두 개 가다가 기울기가 0이 되면 다시 개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때도 이제 불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죠. 니은도. 그럼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은 GA가 불연속이 되는 A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접할 때의 A 값은 언제고 기울기가 0일 때의 A 값은 언제인지 요거 두 개 이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좀 찾기 편해 보이죠?
요 오른쪽 곡선이 아까 3x 제곱에 뭐였죠? 3x 제곱에 마이너스 6x니까 얘가 3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얘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얘가 이제 1인 거니까 양변에 1을 더하고 근을 구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1 플마 루트 2. 근데 보면 아까 우리가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 1이었단 말이죠. 그럼 얘는 1보다는 큰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즉, 요 지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a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불연속이 된다. 요거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 찾아야 되겠죠. 접점. 그러면 요 접점의 x좌표 지금 a인 거니까 얘는 t, 3t 제곱 마이너스 6t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마이너스 1, 3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접점의 x좌표 구해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했는데 왜 t라고 했니? 다시 적을게요. 요 점을 a, 3a 제곱 마이너스 6a 요렇게 두겠죠. 요 접점을.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면 되니까 기울기 재보시면 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면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 분의 그리고 3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a에서 3을 빼죠. 3a 제곱 마이너스 6a에서 3을 뺀 거. 요게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면 돼요. a에서의 미분 계수. 이거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미분 계수인데 3x 제곱 마이너스 6x를 미분하면 6x의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요게 그대로 6에 a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a 플러스 1 넘겨보니까 3a 제곱에 마이너스 6a에 빼기 3이고 a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1을 곱하면 a 제곱 빼기 1인 거니까 6a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3a 제곱 넘어오니까 3a 제곱 얘도 넘어오면 플러스 6a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을 넘기면 3이 되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a 제곱 더하기 2a 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1을 더해서 해를 구해주시게 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a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에 요 두 개의 값을 합을 하는 건데 1과 마이너스 1은 지워질 거니까 루트 2를 더해서 2 루트 2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5번 15번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얘를 미분하면 4x가 되니까 2를 대입하면 8입니다. 뭐 그냥 넘어갈게요. 16번에서는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이제 3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 얘기인데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되겠죠. 연속.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속 조건을 써보면 위아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같으면 되니까 a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하고가 같겠죠. 그래서 2a의 마이너스 b가 2라는 식을 하나 찾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을 만들어야 돼요. 미분 가능. 물론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게 맞겠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맞겠지만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수업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각 구간별로 미분하시면 얘는 2a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의 x에 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 아직 미분 가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등호 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다시 이제 좌우극한이 같으면 되니까 2a하고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b하고가 같을 거니 b의 값이 4a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b가 4a니까 2a 빼기 4a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의 4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던 것이 f의 3의 값이니까 f에다가 3을 대입하려면 1보다 큰 쪽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F3은 마이너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2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9가 되죠. 얘까지 하면 11에다가 요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17번인데 서답형 세 번째 문제죠. fx가 요게 있는데 요런 식이 나오면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소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런 극한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 단계에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적에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고, 그때 변하는 극한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3t의 제곱 플러스 5분의 t제곱의 f의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근데 요걸 놓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3t제곱 플러스 5분의 t제곱은 이미 수렴하고 있죠. 얘는 이미 3분의 1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갈 때 f 마이너스 t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저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요 부등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루트의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x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f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쪽을 루트의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쪽을 골라서 보내시면 어차피 반대쪽은 같은 값으로 가겠죠? 왼쪽 봅시다. 요것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인 거죠. 이놈. 근데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 부정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화하기 위해서 요 사이가 플러스인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하겠죠. 분자 분모에. 그럼 이제 없던 분모가 생길 거고, 루트의 4x제곱 플러스 3x의 플러스 1 요거에 더하기 2x 요거 분해. 분자는 얘와 켤레가 곱해졌을 거니까 제곱해서 빼겠죠. 그럼 4x제곱이 지워지면서 3x 플러스 1이 됩니다. 3x 플러스 1. 그럼 이제 계산하면 뭐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니까 2 더하기 2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극한값은 3분의 1에다가 저기서 나온 4분의 3을 곱해서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오른쪽 값을 계산해도 똑같이 여기가 3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서답형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했는데 1에서의 접선과 1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f'의 1하고 g'의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이런 식이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다항이기 때문에 f의 1 더하기 g1 요게 이제 0이 되겠고, 그럼 요 값을 그대로 올려놓고 빼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시면 f'의 1 더하기 g'의 1은 2분의 3이라는 결론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얘가 오라 그랬는데 얘는 h가 지금 곱함수니까 미분하면 f'의 1에 g의 1 더하기 f1에 g'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5랍니다. 마지막에는 g랑 g'의 1을 대입한 값을 더해달라 그랬어요. 더해달라고. 그럼 이제 뭐부터 건드려 볼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도 f'G'이 있고 여기도 f'G'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좀 엮어줘야 될 것 같죠.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G'1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f'의 1을 마이너스의 G'1분의 1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걔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f'의 1 대신에 마이너스 G'의 1 분의 1 더하기 G'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G'A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로 치환해주면 T 빼기 T분의 1의 값이 2분의 3인 거니까 T를 곱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씩 곱해주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1에 2, 1에 여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얘는 2T 플러스 1 T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0이겠죠. 자, 그럼 이제 T의 값이 두 개일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의 값이 양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G'은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G'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F'의 1은 2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F'의 1, 요 값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1이죠. G'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할 거냐? 요거를 보시면 여기서는 F의 1과 마이너스 G의 1이 같죠. 마이너스 G의 1.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2배의 G1하고 2배의 G라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의 G의 원이랑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G1이에요. G1. 그럼 2분의 5에 G의 1이 될 거고 그 값이 5라 그랬으니까 G1의 값은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어쨌거나 얘가 2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하시면 2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2분의 3. 자, 이번엔 19번입니다. 이제 서답형 5번째 문제죠. fx가 이차함수인데 g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뭐 f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g가 이제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f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f를 다시 써봅시다. fx가 4x의 제곱 빼기 12x의 더하기 5잖아요. 그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니까 여기다가 2랑 2 써놓고 여기다가 5랑 1 써놨더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 얘는 2x 빼기 1에 2x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가 위쪽 구역, 바깥 구역이 이제 얘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요런 극한값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해달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단 f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요렇게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는 음수.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생겼었겠죠. 요렇게 생겼을 건데 이 사이에 있는 거 보세요.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가 위쪽 함수인데 거기서는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안 냅니다. 아니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y축 대칭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렇게 생긴 애를 y축 대칭할 건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y축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y축을 기준으로 그려줄게. y축을 기준으로 뭐 요렇게 생긴 애를 대칭 이동하니까 요렇게 생기겠죠. 그거를 4칸 들어 올린 거예요. 4칸. 그럼 얘가 이제 4칸 들어 올려지니까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슥 나오게 되겠죠. 좀 비율 때문에 저렇게 그릴게요. 비율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여기서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칠해 주셔야 됩니다. 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깥 구역은 이렇게 된대요. 바깥 구역. 그럼 이제 마이너스 fx를 보면 마이너스 fx는 fx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한 걸 5만큼 들어 올린대.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걸 이제 들어 올리게 되면 위로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요 두 개의 y 값은 당연히 이제 같을 거고요.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칠해주고
여기도 칠해주고 하면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G라는 애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여기 칠해지고 같은 Y값을 가지게끔 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 뚫려서 올라가고 뚫리고 요게 지금 G야. 요게 G. 자, 근데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상황을 다시 보세요. 얘 몰라. 얘는 누군지 모르겠고 얘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F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수렴하는 값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분모부터 봅시다. 분모를 먼저 보면 F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2분의 5의 좌극한을 넣는 건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그럼 F에 2분의 5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4를 빼는 거죠. 그럼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보면 1, 5, 6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요거 이제 12. 12에서 4를 빼니까 분모가 지금 8로 수렴합니다. 8. 그럼 이제 분자를 보면 되는데 분자는 2분의 5로 갈 때 G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5가 마침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2분의 5로 갈 때 왼쪽이면 이제 요거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구합시다. 2분의 5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우린 요쪽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저쪽에다가. 그럼 F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고 거기다가 4를 대입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2분의 5는 4 곱하기 4분의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에다가 플러스 5까지인데 거기다 4까지 더하죠. 요 4까지. 그럼 약분하면 25 더하기 30 더하기 9가 되니까 얼마 되죠? 55에다가 9를 넣으면 64네요. 그죠? 64.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수값이 64인 상태야. 그게 분자의 값이죠. 분자의 값. 자, 그 얘기는 이 두 번째 극한값이 8분의 64가 되니까 8이라는 이야기예요. 8. 그러면 이거 넘어가니까 결국 요 극한의 값이 5란 이야기가 되겠죠. 5란 이야기. 근데 A의 우극한이 5란 이야기니까 어디에 우극한이 5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스케일이 어마무시하죠. 64잖아요. 그럼 요거의 우극한, 요건 뭐 어쨌거나 64보단 작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극한이면 또 이제 요 값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한 놈인 것 같은데 여기 함수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는데 2분의 1은 또 요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F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4인데 얘는 아까 계산했죠.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12였어. 12에다가 4를 더하니까 여긴 지금 16이라는 값이에요. 16. 그러면 5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아닌 거지. 요 지점은. 그러면 2분의 5 쪽을 볼게요. 2분의 5 쪽. 요거 볼게요. 그러면 요 우극한 값이 이제 얼마냐. 요게 이제 궁금한 건데 2분의 5면 여기면 바깥쪽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F의 2분의 5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5까지 이렇게 더해달래요. 근데 F가 애초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요거 두 개였잖아. 이게 결국에는 F의 2분의 5가 0이라는 얘기네요. 그게 5만큼 들어 올려지니까 여기에 우극한 값이 지금 5인 거죠. 여기도 5인 거죠. 같은 값이니까. 그럼 우극한이 5가 되는 지점은 결국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 A의 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얘는 지금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인데 두 개가 연속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 경계값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은 두 놈의 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b, 얘가 이제 0이 되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근각의수의 관계로 a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이 3이란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돼요. 뭐 일단 됐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fx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 됐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그래프의 개형.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니까 걔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겠죠. 이 아래로 볼록한 애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그러면 지금 만나는 지점의 바깥쪽에서 직선을 택했기 때문에 저 fx라는 함수의 개형이 대충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러면 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요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면 요거랑 요거 같은 값, 그러니까 요거 0.5 차이니까 요 같은 높이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클 적에 최대값이 6인데 마이너스 6인데 얘보다 크면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요게 최대값인 거죠. 요게 최대값.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점에다가 대입했으면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절편이 좌표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그럼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요게 지금 더하기 7인 거고 넘어가면 a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fx의 그래프의 절대값 대충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7인 상태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얘네들은 전부 음수값이란 얘기예요. x축 아래에 있는 애들. 실제로 얘를 이제 쭉 끌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생길 건데 얘가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걸 이제 접어 올릴 거니까 그래프의 생김새가 대충 이렇게 가다가 위로 볼록하게 살짝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개의 직선 다시 연결될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절대값 fx의 그래프. 근데 그 그래프하고 tx 플러스 8하고의 교점이 개수가 가장 많아지는 순간이 이제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림을 좀 어느 정도는 사실성을 반영해서 그려놓고 푸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자, 일단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죠. 요거 지금 왜 체크하고 있냐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0,8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대입해보면 4분의 9죠. 4분의 9에다가 플러스 요거 3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요거에다가 더하기 a 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5.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점 얼마니까 접혀 올라가면 그냥 6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3, 6점 얼마 이렇게 돼요. 6점 얼마.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1,6으로 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겠죠. 직선 위점이니까. 그럼 요거 접혀 올라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마이너스 3,4.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지점이니까 y축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y축 뭐 한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쯤 어딘가에 y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y축 위에 0,8에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지점이 6점 얼마니까 8은 저 위에 있겠죠. 저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려진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다시 보시면
아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었잖아요. 그럼 얘 y절편이 0,-7이기 때문에 직선이 넘어와서 y축이랑은 0,7에서 만나게 되겠죠. 0,7. 아까 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6점 얼마였고 우리가 tx 플러스 8에서 그으니까 이제 0,8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교점을 몇 개 갖는지를 볼 건데, 그러니까 기울기만 보면 되죠. 기울기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건 그냥 교점이 한 개예요. 그죠? 한 개. 그러다가 이제 특이한 애들이 좀 지나갈 때 보면 되는데 요때까지도 한 개죠. 여기 뾰족한 점 지날 때까지.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요. 그죠? 여전히 하나. 왜냐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직선보다는 가파르니까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아직 만나지 않겠네. 그럼 계속 이제 한 개다가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을 보세요. 요 점 아까 마이너스 3,-4였죠. 여길 지나갈 때 보면 여기 교점 한 개, 여기 교점 한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돼요. 두 개. 요거 이제 두 개인 상황이야. 두 개인 상황. 두 개인 상황. 그럼 요때 t의 값을 먼저 구해보면 요때 t의 값. 요때 t의 값은 t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4부터 0,8까지의 기울기를 재시면 되겠고, 그럼 3칸, 4칸이니까 t의 값이 3분의 4인 상황이에요. 3분의 4인 상황. 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 직선 입장에서 완만해지는 거죠. 기울기의 양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t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야. 어쨌든 이거보다 왼쪽으로 넘어왔어.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교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만나고 넘어가겠죠. 이쪽으로. 그럼 교점이 3개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왠지 3개인 것 같아. 왠지 3개. 그 다음에 0,8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릴 수도 있을 건데,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교점 한 개, 여기 교점 한 개야. 근데 좀 이제 긴가민가 하죠.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얘랑 만날 수는 없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먼저 보면, 접할 때는 얘가 위로 볼록한 상태를 보는 거니까, 아까 f에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지금 이거 뒤집고 있는 거예요. 뒤집고. 그럼 부호가 반대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아까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되죠. 플러스 4. 자, 얘하고 tx 플러스 8하고 이제 접하는 걸 보고 싶대요. 그럼 얘네들을 넘겨주시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t 플러스의 3의 x에 더하기 4가 되고 0입니다. 그럼 이게 접선이니까 결국 요 연립된 식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데 1, 4니까 여기 있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중 하나면 돼요. 그럼 t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t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7이거나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접할 때의 기울기가 1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씌우면서 들어올린 요거 있죠. 요거 기울기가 1이야. 그 얘기는 이 접할 때의 기울기하고 요 놈하고는 평행한 거야. 이놈하고 평행하다고요. 그 얘기는 접선을 쐈을 때 얘랑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얘랑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접점 기준으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러니까 이제 2개 되는 거죠. 2개. 요거보다 더 길게 작아지면 하나밖에 안 만나는 거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가장 많아지는 순간은 요 사이니까, 3개로 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t의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그래야 교점이 3개로 최대가 된다. 그런 범위를 p부터 q까지 하자 했으니까 요게 이제 p가 되고 요게 q가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해주시면 3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쭉 보면 알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평소에 일반적이었던 1학기의 청라고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훨씬 내려간 건 맞으나 그래도 생각해야 될 만한 문제들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연습으로 피지컬을 많이 끌어올렸으면 충분히 쉬웠을 법한
시험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마냥 쉽다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아무튼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